네, 새로운 달이 시작되면 꼭 확인해야 할 것이 있죠. 바로 바람의 방향. 자, 양시장 모두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는 가운데 상대 강도를 본다면 코스닥 지수가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앞으로의 전략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오늘의 강의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철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의 국내 주식시장의 모습을 보면은 그래도 매매가 비교적 편했습니다. 왜냐하면 밑으로 내려갈 때마다 매수에다가 비중을 두면 되는 이런 흐름으로 주가가 모양을 보여줬거든요. 자, 그러한 가운데서 그러한 내용 중에 하나가 사실 시장은 미국장이든 국내장이든 어느 정도 금리 인하에 대해서 반영된 장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시장을 한번 보면 8월 달에 고용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고용이 쇼크예요. 원래는 주로 어떤 얘기가 많이 나왔냐면 bad is good. 그러니까 지표가 나쁘게 나와야 그래야 이것이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높이고 있기 때문에 나쁘게 나와야 좋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미국 증시도 보면은 고용지표가 나쁘게 나오면서 순간 위로 올라갔었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나빠도 너무나 나빴던 거예요. 여러분들 금리 인하는 호재일까요? 악재일까요? 이럴 때 단독 변수와 그다음에 합산해서 되는 그 내용을 아직까지도 여러분들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왜?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금리 인하는 호재입니다라고 하는 데가 있고 악재입니다라는 데가 있고 어떨 때는 호재이고 어떨 때는 악재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답은 뭘까요? 금리 인하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이건 호재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금리 인하는 쉽게 하면 돈가치를 떨어뜨리는 거니까 실물 자산가치, 부동산 가격도 올리고 주식장도 올리는 것이 원래 맞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금리 인상도 마찬가지지만 금리 인하는 호재일 때가 있고 악재일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금리 인하는 혼자 오지 않거든요. 얘는 바늘과 실처럼 같이 오는 게 있습니다. 바로 경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놈이 좋았다가 올라갔다가 두이 맞췄던 이유는 뭐냐면 경기 둔화가 아니라 이거 경기 침체가 오는 거 아니냐라는 부담감이 있었다는 거죠. 오늘 장 해석이 조금 되실까요? 그러면서 결국은 비컨 얘기, 즉 25bp가 아니라 50bp에 대한 가능성 얘기도 고용지표가 나쁜 다음에 순간적으로 12% 정도로 튕겨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서 국장은 좀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역시 조선주 저희가 계속 이렇게 세트했던 HJ 조선 같은 경우는 진짜 굉장히 가격이 움직이고 있고 조선 기자재 이런 종목군들이 여전히 가격에 선두에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8월 최고의 상승률은 바로 조선 이 업종이 탑픽을 차지하고 있죠. 자, 이러한 가운데서 반도체 역시 이들도 조금씩 올라옵니다. 반도체는 참 어떻게 보면 애증이 있는 종목 군단이에요. 왜냐하면 사실 반도체 종목 군단들은 내부적으로 뜯어보면은 향후 실적에 대한 컨센서스가 굉장히 좋은 점이 많아요. 근데 정말 지지리도 못 가는, 심지어 제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반도체 종목군은 참 똥주가 많다는 얘기를 해요. 이 정도 컨센서스면 주가가 저만치 가야 되는데 요만치 와 있는 종목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쨌든 반도체, 더군다나 트럼프가 반도체 관세 부분 관련해서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무대 변수는 있겠죠. 하지만 결국 실적이 좋은 종목이 있기 때문에 하단선 저점에서 도는데 좀 이따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역시 제약바이오, 금리의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면 항상 제약바는 따라오죠. 그다음에 역시 최근에 보면 로봇주들 여기 좀 다 쓸 수 없어 그만뒀는데 우리 신부님이 얘기했던 대로 로봇주들이 좋습니다. 특히 최근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노란봉투법이라든지 아니면 인건비 상세라든지 이런 부분들, 특히 지난주에 재료가 됐던 것이 뭐냐면 소위 스마트 팩토리, 공장 자동화 관련된 이 로봇주들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럴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있죠. 우리가 새벽 배송 받을 때 많이 얘기 나오는 쿠팡, 여기서 또 재료 하나를 터뜨리면서 이 로봇주들도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직까지 제대로 상상하지 못한 것은 뭐냐면 증시 부양책과 관련된 종목이 아직까지 못 가고 있습니다. 뭘까요? 그렇습니다. 지주회사들이 정말 많이 빠졌습니다. 이거 진짜 배신 나간지 않으려면 뭔가 빨리 나와야 되는데 이미 정치권에서는 이미 얘기는 된 것 같아요. 이미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소영 의원님 중심에서 다시 50으로 가자. 또 전체 국민의 47%가 이건 50억으로 가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고, 더군다나 지금 야당에서는 역시
100억 상향 조정하자라니까지 나오고 있는 이런 양상입니다. 그냥 딱 한 군데서 막아주고 있죠. 벌써 한 달이나 지났는데 진짜 제가 트럼프면 똑같은 얘기 해주고 싶습니다. Too late. 좀 이제 투자자분들이 진짜 좀 지쳐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시장을 끌고 올라가는 가장 큰 재료는 뭐냐라고 한다면 여러 차례 얘기했던 대로 바로 그 부양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금이 100배가 상승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주님 요새 금값이 올라가지만 무슨 금이 100배가 상승했습니까? 라고 할 텐데 이 금이 100배가 상승했다는 얘기가 도대체 무슨 얘기고 그 이유는 무엇일까?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팩트 체크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주식시장을 보면 not bad, 나쁘지 않았죠. 볼까요? 바로 이겁니다. 역시 주가가 하단으로 내려갔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어딜 지켜줘야 된다? 그렇습니다. 바로 직전 저점 때만 지켜주면 굿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도 지켜줬고 코스닥도 여기를 지켜줬습니다. 그럼 여기 지켜주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이게 만약에 주가가 여기를 깨고 내려가잖아요. 여기를 깨고 밑으로 내려가면은 당분간 3,300 근처에서 막혔던 이것이 조금 길게 고점으로 고착화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3,300이라는 이 지수를 고착화시지 않고 그래도 여기를 돌파할 거야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게끔 하려면 여기 깨지 말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올라가다가 기간 조정을 받아버리면 시간이 지나면은 결국 주가는 고점을 돌파하게 되는데 여기를 만약에 깨져버리면 5일선의 쌍봉의 저점이 깨져버리면 중요한 것은 얘보다 큰 이 선이 이렇게 가격 조정을 때려버립니다. 그럼 얘가 올라갈 때 부유음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위에서 매물을 걸릴 수 없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여러분들 역시 우리가 다음 주에 진짜 재료들이 엄청 많습니다. CPI 나오죠. PPI 나오죠. 오늘도 보면 구스만 총재가 지금 현재 연준에서 이번에 고용지표가 나쁘다고 해서 모두가 금리 인상에 찬성하는 건 아니야 라는 논조를 던졌거든요. 아직 그러니까 그쪽이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거기다가 미란인지 마이런인지는 한수를 더 뜨고 있죠. 세상에 제가 30년 이상을 이렇게 국내 증시와 미국 증시를 봤지만요. 또 그런 멘트는 저는 처음 봅니다. 지난번에 자진 사표에서 나갔던 연준 인사를 대신해서 미란이 지금 들어왔잖아요. 의회 청문회에서 뭐라고 하는지 여러분 보셨죠? 4개월 동안 여기 있는데 나는 백악관의 직책을 나는 버리지 않을 거야. 그리고 이거 끝나면 난 그리로 돌아갈래. 이게 무슨 영화 제목도 아니고. 그럼 무슨 얘기죠? 여기 있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백악관으로 돌아간다는 얘기는 결국은 자기의 보스는 트럼프라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바로 연준의 독립성이 완전히 훼손되는 얘기. 그리고 또 지입으로 한 얘기가 있어요. 연준은 독립돼야 된다는 기타 등등의 얘기를 참 많이 얘기를 했는데 참 놀랄 노자가 벌써 발생되고 있습니다. 결국 결론,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시장이 4,880부터 6,500 라인까지 올라왔던 것은 결국은 트럼프의 독주 시대가 형성된 거거든요. 못할 것이 없습니다. 미란도 그걸 닮아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얘기들은 나중에 좀 길게 방송할 때 말씀드리고요. 얘는 키포인트는 여기만 안 깨면 된다. 근데 시장은 지난주에 내려갈 때마다 매수 포지션을 얘기했어요. 자, 여기 우리가 항상 주중에 여기서 말씀드린다면 변동된 사항을 체크하는 여기 보시면 하단의 줍줍 맨날 얘기하는 게 이겁니다. 그다음에 하단은 자동 매수. 그다음에 하단은 매수. 계속 지난주 했던 거는 내려가면 싸야 됩니다. 어느 날 미국 시장이 빠져서 오늘 같은 경우도 좀 미국 시장이 좀 약간 혼조항상 보였죠. 그래서 만약에 월요일에 주가가 들어간다. 그러면 국내 시장 갖다 던져서는 안 됩니다. 올라갈 때는 매물 수화가 필요합니다. 왜? 아까 얘기했죠. too late. 자꾸만 마지막 결정구를 정부 쪽에서 발표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게 안 나오고 있습니다. 정확한 게 기재부에서 발표가 되는데 이게 안 되고 있으면서 여전히 위에서는 매물을 부르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하지만 결국은 나오고야 말 겁니다. 그래서 결국 내려갈 때는 갖다 때리지는 안 되는데 결국 여전히 하단에서는 줍줍맨 매수가 여전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주식 여기를 양쪽을 다 보면 주가가 밑으로 내려가도 밑에서 또 위로 올라가주는 모습을 주고 있고 주말에도 밑으로 내려가도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코스피 기준으로 보면 3,300 라인이 위에는 매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수는 약간 위로 막혀 있고 아래도 막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주가가 이렇게 상하단이 막혀 있을 때는 어떤 흐름의 모습을 보여주냐면 테마주가 살아 움직여요.
그러니까 장이 지루하지 않고 나빠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만약에 지수가 밑으로 급락을 보이잖아요. 그럼 이건 장이 재미가 없습니다. 지수가 급락을 보이면 대형주만 빠지는 것이 아니라 개별주도 빠져버려요. 근데 지수가 하단을 막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수가 상단을 막고 있기 때문에 지수와 상관도가 높은 이런 대형 종목군들이 올라갈 때 막혀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게 밑에 하단에 막혀있다는 것은 뭐냐면은 테마주들은 계속해서 움직일 수 없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역시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주가 흐름도 점검해 주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이런 가운데서 도대체 뭐가 강했느냐? 구체적으로 가죠. 역시 매번 얘기하죠. 내가 조선인이라. 조선주는 진짜 화려합니다. HH중공. 자, 저희가 국고초에서 말씀드린 것이 여기서 여러분께 관심용으로 세팅했던 거죠. 요거 기법 하나만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이게 주가 흐름 보면 옆에서 상당히 오랜 동안 기입니다. 이렇게. 아까 제가 왜 옆으로 기간 조정 주면 좋다고 그랬잖아요. 하나 체크 포인트. 이게 주가가 내려갔다가 기간 조정 주면 이건 나쁜 겁니다. 이거 뭐 내려갈 때 하단이 견조하다는데 견조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주가가 시간이 지나면 급나가는 패턴이고요. 올라간 다음에 주가 옆으로 누우면 얘는 주가가 급등을 주는 패턴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연상법은 저 푸른 바다 위에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저희가 여기서 세팅했죠. 여기 이렇게 등대가 서버리면 빨간 등대가 서버리면 그 다음에 조정이 저렴하지 않습니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역시 좋습니다. 아마 HG중공업이 이번 달에 최고 상승률 종목군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내가 조선인이라. 뭐 일부 종목군들 올라가서 조정받고 것도 있지만 지금 하단에서 매수가 형성되면서 올라간 종목이 많습니다. 자, 그 외에도 뭐 나머지 종목군들 이렇게 주면은 세진중공업도 참 화려한 상승이죠. 기었다가 튕겨 올라갑니다. 그죠? 여기도 약간 기었다가 튕겨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약간 짧은 매매로 단다면 주가가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부정일 땐 약간 줄일 수가 있어요. 더 싸게 살 수가 있거든요. 이래서 약간 일부 종목은. 근데 이렇게 기간 조정을 주는 종목군단들은 오히려 눌림목일 때는 매수에다가 비중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항상 명심할 것이 각도입니다. 주가가 흘러가는 각도가 어떤 각도로 흘러가느냐라는 거예요. 강하게 상승한 다음에 KTX 상승한 다음에 기간 조정을 줘버리면 주가 조정받았다가 다시 위로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보면 뭐 SX 엔진이 뭐니 뭐 굉장히 강하게 위로 올라가는 것을 좋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이거 말고도 조선 기자재 관련된 종목은 상상은 좀 많은데 칸이 부족해서 했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조선주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종목은요. 만약에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만약에 내가 사고는 싶은데 너무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 올라가다가요. 20선에 수렴할 때 여기 이렇게 20선에 수렴하죠. 올라가다가 얘도 이제 올라가다가 이렇게 20선에 수렴하거나 그러면 그때는 다시 매수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종목은 최소한 낙타의 등유 기준까지는 단기적으로 올라가는 것 때문에 내려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낙타의 등유 기준까지는 일정 부분은 킵하고 가져가야 되겠고 여전히 흐름의 맥은 살아있다 해서 여신이 올해의 최고의 수익률 종목 중에서는 조선주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지난주에 보면은 역시 뭐 일부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보시면 아까 제가 저점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데 이렇게 저점을 지켜주죠. 저점을 지켜주면 이게 기간 조정을 주고 얘가 위로 올라갔습니다. 얘 내려오면 물론 올라갔으니까 두드 맞겠죠. 내려오면 저점 매매수가 형성될 가능성이 역시 반도체도 많습니다. 다만 이제 얘들은 약간 위로 올라가면 흔들흔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은 역시 뭐 관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고요. 오늘 브로드콤 굉장히 좋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엔비디아가 좀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줬죠. 뒤에서 추가 말씀드리겠지만 이와 관련해서 반도체 종목군들은 약간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같이 겸했는데 어쨌든 얘들도 주가 흐름을 보면 내려갈 땐 저가 때 매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수가 하단이 이 밑으로 붕괴가 돼버리면 뭐 개별주고 뭐고가 없어요. 근데 얘가 상단이 3,300에서 아직까지는 막혀 있지만 하단이 견조하게 돼 있고 국내 시장을 이끄는 가장 큰 재료가 뭐냐? 선생님 하단 내려갈 때 왜 지난주 계속 매수입니까 할 때는 딱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 장이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반드시 부양식이 나옵니다.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양식 뭔지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국내 증시 부양식은 뭐예요? 우리나라 경기가 좋아서 올라가냐? 그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금리 이것도 아니었습니다. 딱 하나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한 그 마지막 그 활용 점정에 해당하는 그 내용이 나올 것이 있기 때문에 얘는 뭐 오늘 미시장이 내려갔다 해서 국내 시장을 두려워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내려갈 때는 여전히 저가 끝대 매수가 형성될 수가 있다라는 부분들을 역시 체크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역시 오늘 강하게 대두됐던 것이
비큰이까지 나오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가 더 대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항상 그때 움직이는 것이 제약바이오죠. 물론 제약바이오는 국내부적인 문제도 있지만은 역시 이 제약바이오 섹터 종목군단들은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판단입니다. 결국은 전부 다들 패턴을 보면 이렇게 옆으로 기었던 스타일 종목군단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제약바이오 섹터 종목군들도 놓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수가 막혀있기 때문에 지수가 쭉쭉쭉 올라갈 때는 약간 대형성 종목군들이든지 지수 ETF에다가 승부를 걸면 되는데 얘가 지수가 약간 상하단에 막혀있을 때는 다시 종목군단들이 약간 소위 7공주 장세 패턴처럼 돌아가면서 움직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종목을 올라갈 때 쫓아가서 사는 것보다는 그렇게 올라갔던 종목이 밑으로 내려갈 때는 역시 여러분들은 적합해서 분할로 공략 포인트를 가져가는 것이 괜찮다라고 판단됩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일부 새로운 종목들도 이렇게 좀 움직입니다. 여기서 여기에 체크 포인트는 뭐냐면 자 만약에 뭐 RFHI다 그러면 이런 종목은 저희가 종목을 회원님들이 갖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뭐 언제 어느 때든지 매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또 이걸 공지해야 한다고 해서 지난주도 말씀했지만 자 어쨌든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게 외부로 조정받는 종목 있잖아요. 이렇게 외부로 조정받는 종목은 내가 만약 그 종목이 탄력주다 그러면 이렇게 저점을 깰 때마다 분할로 10% 이런 방법으로 10% 베팅법이다라고 하거든요. 혹은 이평선 베팅법이 있는데 그럼 이렇게 올라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내려가다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다들 그런 패턴의 모습을 주고 있습니다. 역시 통신 장비에 대해서는 실제 호재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고 특히 미국 주파수 경매 기대감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이런 식으로 다음 주에도 이번 주에 움직이지 않았던 종목 이렇게 스멀스멀 움직일 종목이 있을 겁니다. 특히 20선이 외봉인 종목 스타일은 철저하게 주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좀 이따가 10시 반에 말씀드릴 때 이런 것들도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머릿속에 낙타의 등을 잊지 마십시오. 최소한 종목이 꺾어지려면 이 선이 쌍봉의 모습을 줘야 됩니다. 단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뭐냐면 뉴스 테마주요. 제가 맨날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얘들이 올라가도 두드려 맞을 겁니다 했던 꿈비 같은 거 이마치 흔들어 있죠. 또 남북 테마주들도 한참 소위 한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때 남북 테마주가 여기저기서 추천주로 나온 걸 봤는데 오히려 그런 걸 올라갈 때마다 오히려 역으로 매도였죠. 이런 것들은 20선 쌍봉까지 안 갑니다. 걔들은 5일선 쌍봉만 줘도 행복한 신호예요. 그러니까 걔들은 올라가다가 뭔가 어디서 장대를 때리거나 그러면 얼른 토끼 한 마리 그리고 얼른 도망가쳐 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주식을 매매한다는 건 뭐냐면 매도 때리기가 좋은 주식이 좋은 주식이에요. 최소한 20선 쌍봉을 줘야 낙타의 등이 와야 꺾어진 종목이 좋다는 거죠. 그런 종목의 특징은 뭘까요? 그렇습니다. 그런 종목의 특징은 딱 실적입니다. 실적이 좋은 종목은 그게 되는데 실적 없이 그냥 바람 따라 뉴스 따라 야 대통령이 만난데 그래서 올라가는 거. 야 그다음에 출산 장려 정책한데 여러분들 출산 장려 정책을 하더라도 하늘을 봐야 별을 따죠. 아니 젊은이들이 데이트를 해야 결혼하고 결혼해야 애를 낳을 거 아니겠습니까? 요새 젊은이들이 포기하는 삼포 시다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이거 뭐 결혼도 포기, 뭐 취업도 포기, 출산은 더 포기, 더 답답한 문제는 더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중국이나 이런 거 나오면 우리가 약간은 마음적으로 약간 내리보는 느낌이 있죠. 아, 우리는 K-팝의 중심이야. 다 맞습니다. 근데 거꾸로 저들이 우리를 내려보는 게 있을 겁니다. 우리 공부 잘하는 학생 다 어디 가죠? 네, 의대 보냅니다. 중국이나 미국은 공부 잘하는 학생 다 어디가 있죠? 그렇죠. 공대 보내죠. 이렇게 해갖고 이게 되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좀 할 일이 엄청나게 많은 이런 정말 중체대한 이런 부분에 놓여져 있거든요. 이게 뭔가 좀 깨어나야 될 텐데요. 자, 어쨌든 뭐 그런 얘기는 뭐 제가 정치인도 아니고 하여튼 나중에 보자고요. 자,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새로운 테마주로 해서 다음 주에 움직일 수가 있다. 아직까지 안 갔던 종목이라고 해서요. 포기하지 마시고요. 그런 종목이 외봉의 영역권대에 있다면 그들 종목군들은 주목해서 봐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참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봇. 어우, 제가 매번 얘기하죠. 제 옆에 인공지능의 두뇌를 갖춘 로봇을 옆에다 두는 게 목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피지컬 AI, 그죠? 모든 일을 다 해주는 겁니다. 옆에서 탁탁탁탁탁. 그럼 아마 제가 새벽 2시까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새벽 1시면 마감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로봇. 자, 이미 노란봉투법 얘기 많이 했습니다. 요즘에 썸네일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사회적인 내용이 뭘까요? 노란봉투법 시행한 이후에 소위 분쟁이 잦아졌다라는 얘기도 나와 있고
그것도 야 이건 노란봉투법 때문이 아니야.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노란봉투법. 그럼 여러분이 사장님이면, 여러분이 기업가면 점점 어떻게 갈까요? 많이 뽑을까요? 그죠? 해외에서 이익이 나오면 그 이익도 나눠달라고 그러는데 회사가 구조조정할 때 노사와 협의해야 되고 해외에다가 공장을 질 때도 노사와 협의해야 한다 합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노동자들 처우에 대해서 잘못된 거, 우리가 근로할 수 있는 주변 여건이 열악한 건 당연히 이건 단호하게 법으로도 조치해야 되고 분명히 경영자가 깨어져 있어야 할 겁니다. 직원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기업이 어떻게 클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문제는 이 노란봉투법에 담겼던 그 내용 중에서 보면은 일부 상대적으로 여러분들이 경영자라면 과연 나는 많은 사람들을 뽑을 수 있을 것인가? 나는 우리나라에서 사업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은 상당히 또 다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장단점이 있는데요. 근데 이걸로 인해서 혜택받는 업종이 뭐냐라는 겁니다. 항상 보면서 제가 부담스러운 것이 뭐냐면 노조가 많은 거, 그것도 하청이 하청까지 있는 거, 자동차, 뭐 조선, 기타 등등 이쪽에 이렇게 뭔가가 많은 것들은 조금 좀 불편하고요. 그런 가운데서 아까 얘기했지만 쿠팡에서 AI 퍼스트 그래갖고 실제적으로 이런 걸 도입해서 우리가 소개하는 어떤 시스템 자동화, 스마트 팩토리 이런 부분들 하면서 굉장히 이 근로자들의 근로 시간이 굉장히 짧아졌다라는 얘기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럼 당연히 쿠팡의 경영자 무슨 생각할까요? 그렇습니다. 사람 뽑는 것보단 계속 로봇 쪽에 더 투자를 하려고 할 거고 거기다가 쪼인을 맺겠죠. 그래서 지금 뭐 이미 현대무백스 이미 올라갔던 종목이고요. 나머지 종목을 보면 좀 생소하죠. TXR 로보틱스도 방. 여기도 지금 보시면 이런 종목군들이 밑에서부터는 주가가 여기도 보시면 주가가 위로 팡 튕겨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봇 관련된 종목군들은요. 아까 뭐 조선이나 마찬가지로 짧게 보는 스타일 종목이 아닙니다. 그럼 여기에 속해 있지는 않지만 말씀드리진 않지만 역시 우리가 봐야 되는 것들은 또 뭐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전력주들 있지 않습니까? 물 먹는 하마, 전기 먹는 AI 뭐 이런 종목군들은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길게 베팅하는 종목입니다. 그냥 시간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묻어두고 봐야 될 종목이다. 그러면서 걔네들은 딱 하나만 체크하면 됩니다. 뭐 실적, 성장성 이런 것들만 체크하면 된다라는 것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미국 증시가 상당히 많이 위아래로 흔들리는 패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거 제가 중간에 그려놓은 건데 한시인가 뭐 그 근처의 모양입니다. 자, 얘는 지금 현재 저쪽 4,800 라인, 4,880이었죠. 여기서부터 6,500 라인까지 무려 한 35% 정도 지수가 상승한 다음에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달이 9월 달이죠. 역시 9월 달 주가는 얘는 오늘 주가의 패턴이 어떻게 보면 9월 달의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 것이다라는 것을 예를 들어서 보여준 겁니다. 9월 달에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 것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딱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오케이. 그 단어는 변동성입니다. 그러니까 올라갔다, 오늘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럴 때 장주의 흐름을 보시려면은 30의 5의 기울기를 보시든지 아니면 번개 차트를 갖고 가시면 좀 더 편안하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드 이주 원래 굿이었는데 이게 투배드 너무나 나쁘다 보니까 이게 경기 침체로 이어지면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어쨌든 나오는 주요 내용들을 한번 빠르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보시면요. 8월에 비농업 취업자 수가 22,000명. 와. 처음에 22,000명 나오면서 시장이 환호했어요. 야, 이거 무조건 금리를 내릴 거야 라고 해서 주가가 위로 갔는데. 근데 그 다음 숫자를 보고 사람들이 이거 좀 찝찝한데 그 다음 숫자가 뭐였냐면 75,000명.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상치가 75,000명인데 이게 반보다도 더 줄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고용 그러면 고용의 3개 체크포인트가 있어요. 하나는 이 비노용 취업자 수 이거 하고요. 그다음에 실업률하고 그다음에 여기 시간당 평균 이게 1, 2, 3 이게 3박자거든요. 근데 일단 취업자 수가 줄긴 줄었어요. 금리 내려가겠구나. 근데 이게 문제는 금리가 아까 서도 얘기했지만 금리가 내려가는 것이 좋으냐 나오냐 할 땐 독립 변수로 보면 금리 내려가면 돈 가치가 떨어지는 거니까 상대적으로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은 긍정적인 시그널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혼자 오는 게 아니라 뭐를 끌고 오냐면 경기라는 놈을 끌고 와요.
근데 경계선을 끌고 갔을 때 이게 나빠도 적당히 나빠야 되는데 너무 나쁘다 보니까 야, 고용은 더군다나 맨 나중에 오는 건데 여러분들 뭐 저도 회사의 대표이사지만 가장 먼저 만약에 회사가 어렵다 그러면 직원부터 자르나요? 아니죠. 다른 거 줄일 거 줄이고 하면서 맨 마지막에 누구나가 경영자름 하는 것이 맨 마지막에 하는 것이 인원 감축이거든요. 근데 이게 나쁘게 나오기 시작하네. 근데 이게 나쁘게만 나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 지금 요게 문제인데요. 여기 6, 7월 달에 일자리를 보정을 했는데 보정해 보니까 오히려 2만 1,000개가 더 감소했고 특히 6월 달 같은 경우는 고용이 마이너스가 나왔어요. 팬데믹 이후에 늘어나는 것이 줄어드는 건, 그러니까 늘어나는 것이 줄어드는 건 알겠는데 이게 마이너스가 나왔어? 이거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야, 이거 큰일 났구나. 근데 이번에는 우리가 뭐 저는 단골 잘 못 칩니다만 이렇게 뭐 쿠션이라고 나요? 이렇게 세게 돌아와서 하는 거. 얘가 이 고용 발표하기 전에 ADP 민간 고용 나왔잖아요. 이거 발표하기 전에 졸트 보고서 나왔잖아요. 이 세 개가 모두가 보통은 예를 보면요. 하나는 좋고 하나는 나쁘고 그래갖고 야, 얘가 신뢰성 있느냐 없느냐 그러는데 이번엔 3쿠션으로 ADP, 졸트, 그다음에 이 고용까지 다 나빠버리니까 시장이 이상한데? 그래서 올라가다가 두드려 맞은 거고요. 또 한참 또 두드려 맞다 보니까 그래도 이거 트럼프가 원래 원하는 게 금리 인하 아니야? 금리가 낮아지는 거 아니야? 근데요. 오늘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소위 트럼프의 가신이라고 하죠. 여러 명이 있습니다. 그중에 한 사람, 경제자문. 아마 여러분 많이 보실 거예요. 최근에 패드 의장으로서 손꼽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케빈 헤스릿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느냐? 고용지표 나온다면. 원래 고용지표 딱 떨어지니까 이제 금리 내리고 괜찮겠구나 그러는데 고용지표를 보고요. 실망스럽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거 여기처럼 보정치가 나왔을 때 8월 달은 원래 좀 그래 그러면서 이거 나중에 보정치 나오면 좋을 거야 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눈치채 가는 게 있죠. 여기 이 앞에 트럼프가 자른 사람이 있죠. 누구요? 노동이 나쁘게 나면서 야, 데이터를 왜 이따로 해서 확 너 해고야. 자기 나왔던 거기서 했던 대로 너는 해고야. 그러면서 날려버렸단 말이죠. 결국 트럼프가 원하는 건 뭘까요? 금리 인하. 근데 하나가 더 있다는 거예요. 금리 인하가 되긴 되는데 이게 고용이 부러져서 나오는 금리 인하는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까요? 앞으로 우리가 트럼프의 어떤 행보를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고용이 부러지면서 나오는 그런 것들은 원하지 않는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이게 나온 이후에 P컷, 아까 얘기했죠. 50pp의 가능성이 순간 10% 이상으로 뚝 튕겨 올라가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다음에 앞서 얘기했던 대로 ADP, 졸트 보고서 전부 다 엉망이었습니다. 그나마 우리가 희망의 끈을 갖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야, 그럼 이거 진짜 경기 침체 오냐 그럴 때 월가시는 어떻게 볼까요? 일단 첫 번째, 이미 나왔던 데이터 중에서는 8월 달에 서비스 PMI가 나왔는데 이게 52가 나왔어요.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고 50보다 위라는 건 경기 침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 한 명이 최근에 트럼프의 관세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서 야, 저 사람 잘라야 돼라고 얘기 듣는 사람 기억나시죠? 골드만삭스의 하치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 때문에 이 관세로 인한 세금 부담은 결국은 소비자가 3분의 1 책임질 거야 그러다가 트럼프가 대노해서 골드만삭스의 최고 경영자한테 저 사람 잘라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했을까요? 경기 침체가 온다고 그랬을까요? 안 온다고 그랬을까요? 다행히 경기 침체는 확률적으로 한 30%가 경기 침체에 대한 가능성이 있지만 나머지 그렇지 않다. 특히 우리가 경기 침체를 얘기할 때 2분기 연속 뭐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성장해야 된다 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전히 괜찮다라는 겁니다. 결론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은 거냐? 고용이 안 좋게 나왔어. 그런데 이 고용이 안 좋게 나온 주변적인 영역을 보면은 경기 침체 아니냐가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은 아니야. 그러면 얘는 만약에 이게 경기 침체면요. 지난번에 이 앞에 주가가 6,100세부터 4,880까지 주가 빠졌던 거 기억나시죠? 이게 20% 이상을 빠져 내려가야 돼요. 그 얼마나 공포스럽습니까? 근데 다행히 오늘 고용지표가 나쁘게 나왔지만 월가 목소리를 담아보면 물론 제가 중간에 AS로서 계속 또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만 현재 제가 방송에 들어오기 전까지
마지막까지 제가 찾고 들어온 내용들을 보면은 경기 침체 쪽으로 보는 쪽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 뭐 그렇게 많지 않다기보다는 그 목소리는 아직까지는 작고요. 경기 침체가 아닌 경기 둔화 쪽에 목소리를 보고 있다. 그런데 그럼 수장님, 그럼 얘는 여전히 밑으로 갈 때는 매수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 증시 같은 경우 얘기할 때 이원화 전략이라는 이걸 참 많이 해요. 저희가 이렇게 세팅했던 종목 중에서 정말 화려한 종목이 많습니다. 뒤에도 미국 증시 얘기했지만 다만 V자로 올라간 종목군들은 올라갈 때마다 내가 갖고 있는 분들은 2분의 1 정도는 물량을 줄여줘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거든요. 근데 없는 분들은 오히려 주가 내려갈 때 밑에서부터 분할로 들어가는 찬스다. 그래서 이원화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주가는 당장 이렇게 변동성 구간에서 움직일 수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뒤에 게 문제입니다. 저 위에 것만 보지 마시고 요 밑에 게 중요합니다. 요 밑에 거 보시면 첫 번째 9월 말 리밸런싱. 그러니까 한번 내가 갖고 있는 그 포트를 한번 뒤집어 엎는 상황이 발생된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왜 집안도 뭐 청소하려면 막 뒤집어 엎고 막 이불도 막 털고 막 난리 나지 않습니까? 한번 리밸런싱 문제가 나오는 것이 이게 부담을 줄 수가 있다. 그다음 두 번째, 우리가 주가를 여태까지 그냥 강하게 일방적으로 끌고 갔던 가장 큰 재료가 뭐였냐면 기업의 자사주 매입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게 블랙아웃에 들어간다. 더군다나 9월 10월 날은 법인세 납부에 대한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 말고도 또 뭐가 있냐면 어떻게 보면 요 근래 사상 최대의 옵션 만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현재 주가의 패턴에서 보면 여러분도 온통 여기만 지금 보고 있을 거고 아마 온통 좀 썸네일도 이것만 놓여 있을 텐데요. 요거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바로 밑에 걸 보면 9월 달은 여전히 얘가 다행히 경기 침체는 아니지만 이런 부분 때문에 주가는 한번 위아래로 뒤집힐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염두에 두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금리 인하는 과연 어떤 방향으로 갈까요? 라는 거거든요. 일단 말씀드릴게요. 여기 한번 보시죠. 자, 요 그림 하나 꼭 하나 여러분들이 평생 동안 이런 그 리듬을 꼭 잊지 마셔야 됩니다. 여기 보면 금리가 6.5에서 밑으로 1까지 내려왔습니다. 그죠? 엄청나게 밑으로 갔죠. 언제냐면 바로 2000년대의 흐름입니다. 크리스퍼 의장 시절에 흐름이 6점에서 내렸습니다. 근데 보세요. 금리를 내렸는데 주가도 같이 빠졌죠. 그렇죠? 한 번 더 볼까요? 여기 그다음에 2008년도에 5.25에서 역시 금리가 제로금리까지 금리가 내렸습니다. 근데 주가가 역시 빠졌죠. 리먼 사태입니다. 둘의 공통점이 뭘까요? 금리가 인하하면 요거 자체는 긍정적 이윤을 주고 있는데 여기처럼 금리가 내렸는데도 주가가 마이너스로 갔던 원인이 뭘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경기 침체를 달고 오느냐 안 달고 오느냐가 가장 중요한 맥점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경기 침체는 아니야. 그럼 얘는 내려가면 뜬다는 거죠. 어느 정도 내려가면 다시 주가가 올라오는데 다만 아까 뒤에서 얘기했던 대로 역시 리밸런싱 문제, 그다음에 자사주 매입 문제, 또 옵션 만기 돌아오는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또 거꾸로 올라가면 둘이 맞는 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미 어느 정도 위에서 부요매를 드는 것들은 물량을 좀 줄여주시고요. 반면에 없는 분들은 역시 하단은 매수가 되면서 여전히 주가는 변동성 구간에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하나가 더 있습니다. 변수가. 얘가 알겠어. 지금 경기 침체는 아니니까 그럼 얘는 내려가면 끌고 올라간다는 거지. 오케이. 근데 얘가 지금 아까 얘기했던 대로 9월 달에 계절적인 어떤 변동이 있기 때문에 다시 올라갈 때는 두들 맞는다고. 오케이, 알겠어. 그럼 또 하나가 뭘까요? 많은 식자층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 교수님이라든지 아니면 나름대로 그런 분들이 하나 두려워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오늘은 얘가 좀 내려왔죠. 결국은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가 고용지표 나쁘면서 내려왔는데 최근에 계속해서 나왔던 것이 뭐냐면 미국의 요새 30년짜리가 많이 나오잖아요. 30년짜리가 5% 6%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국채가 발작을 일으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얘만 그런 게 아니라 나머지 한번 보시죠. 영국은 5%를 넘었습니다. 영국, 그다음에 미국, 독일도 이 독일 국채도 굉장히 안전한 항상 세상이 어려울 때 안전한 국채로 평가받았는데 얘들이 난리부르스 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한 군데가 빠진데 여기 사실 더 위험한 거 뭐가 있냐면 프랑스가 걸려 있습니다. 프랑스가 대체 얼마 정도 되면 4.5 정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유럽 국가들이 전부 다 난리부르스를 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역시 주가를 상대적으로 많이 혼조스러운 모습을 주고 있다. 기조의 흐름을 바꾼다는 게 아니라
아, 9월 달은 장이 나름 요동치는 이런 관계를 보여줄 수 있겠구나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이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느냐는 겁니다. 이건 무슨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원래 가장 안전한 자산 그러면 미국 국채를 비해서 나라가 보증하는 거니까 가장 안전해야 되는데 이거 뭡니까? 나라가 보증하는데도 야, 너희 이게 너무 많잖아요. 도대체 뭐가 많을까요? 미국이 다른 나라들 그렇습니다. 야, 너희 너무나 부채가 많잖아. 37조 달러입니다. 이게 37조 달러면요 1년에 이자로 1조 달러를 이자 돈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안 믿기 시작한다는 거죠. 뭐를?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종이 화폐에 대해서 야, 저거 진짜 가치가 있을까? 내가 저거 믿고 물건 결제도 될까?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뭐가 튕겨 올라가고 뭐가 대치순으로 떠오르고 있습니까? 아까 제가 금값이 100배 올라갔다 그랬죠. 금값이 100배 올라간 배경이 그 배경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그럼 100배 올라간 계산은 뭐냐? 여러분들 1945년도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그다음에 1940 이거보다 1년 전에 1944년도에 브레튼 우주 협약이 있었거든요. 그때 금 1온스에 금이요. 금 1온스에 35달러로 이때 픽스를 시켰습니다. 1945년. 그러면 지금이 1925년도니까 한 70년이네요. 70년 동안에 금 1온스당 35달러짜리가 지금은 이게 3,600달러, 100배 상승한 거죠. 그렇죠?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 또 더군다나 금리 내리는 것은 똑같이 떨어진다는 거니까 그래서 최근에 자꾸만 근근근 그리고 지금 3,600달러인데 골드만삭스 맨날 틀리긴 하지만 어쨌든 골드만삭스가 그래서 얘는 4,000달러도 돌파한다고 이게 나오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건 결국은 화폐에 대한 신뢰성이 자꾸만 떨어지고 있다는 부분들도 같이 담고 있다는 점에서 하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될 그런 부분이다라고 판단됩니다. 어쨌든 이런 가운데서 오늘 장에서 제가 중간에 체크할 때 물론 맨 끝에 중간 조금 다를 수도 있지만 오늘 장의 히어로는 브로드컴입니다. 자, 브로드컴은 제가 항상 이렇게 말씀드릴 때 맞춤복의 대가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엔비디아는 기성복이라면 맞춤 ASIC 반도체의 대가가 바로 브로드컴인데 물론 약간 음봉은 달았지만 실적이 좋으면서 오늘 장을 끄집어 올렸습니다. 요거하고 오늘 장을 같이 끌어올린 것이 뭐냐면 바로 테슬라였죠.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자꾸만 따지사니까 야, 너 회사 경영 잘하고 얘 시가총액 이 정도 가면 야, 너는 1조 정도의 이런 보상을 받을 수 있어. 그래서 오늘 장은 간신히 브로드컴하고 테슬라가 얘를 부여잡고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앞에 이미 구글, 알파벳 여기가 역시 기관주 주면서 빵 올라갔죠. 여러분들이 미국 주식을 매매할 때 내가 좀 어려워. 그러면 스파이나 이런 걸 먼저 하시고요. 그다음에 내가 그다음에 뭔가 종목을 접근할 때요. 가장 우리가 왜 애기들도 이웃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듯이 여러분 처음에 미국 갈 때 처음서부터 막 개별주 막 하지 마시고요. 되도록이면 M7 종목이 좋습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얘들은 내려가도 시간이 지나면 올라가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 주가는 꼭지가 없어요. 중간 마딘이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은 물론 이건 뭐 엄청나죠. 셀레스카 이런 거. 그다음에 크리도 테크 이런 것들도 엄청납니다. 이런 것들은 조금 좀 공부를 한 다음에 이런 것들 보시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 외에 나머지 종목을 보면 말씀드린 대로 유나이티드 헬스 누굽니까? 워렌 버핏 관련돼서 그래도 꼼지락꼼지락하면서 움직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금리를 내린다. 그러면 역시 러셀 2000 관련된 ETF. 그다음에 XHB 요거 뭐냐면 건설 관련된 ETF예요. 이런 것들이 좀 올라갔죠. 그다음에 가장 기본적인 스파이 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 관심을 갖고 보시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도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다음 주에 또 다시 돌풍이 들어옵니다. 뭘까? 이겁니다. 자, 뭐 여러 가지 쭉 놓여져 있는데요. 여기 지금 국채가 문제가 됐으니까 10년 만기 그다음에 여기 30만기에도 보시는데 드디어 PPI와 CPI가 발표가 됩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화두죠. 왜냐면 아까 구스비 총재 얘기했는데 아직 연준이 모두가 다 금리를 내리는데 동의하는 건 아니야. 다음 주에 CPI하고 PPI를 볼 거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이제 이게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금리에 대한 부분들이 또다시 나오겠죠. 근데요, 한 가지 체크할 게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이렇게 해갖고 9월 달에 어쨌든 금리를 내린다. 금리 내린 건 더 이상 호재가 아닙니다. 악재라는 소리가 아니라 이미 9월 달에 금리 내리는 거는요, 시장에 100% 이미 반영이 됐어요. 문제는 그 다음에 10월, 12월 여기서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겁니다. 그래서 9월 달에 이번에는 점도표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경제 전망 나오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도대체 이러한 가지서 제롬 파웰은 뭐라고 얘기할까? 이미 지난
잭슨 미팅에서 이제는 고용을 중요하게 볼 거야라고 이미 언급을 했는데 다시 뭐라고 얘기할 것이냐가 매우 중요한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 요걸 체크해서 다음 주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될까요? 오늘 미션이 빠졌잖아요. 얘들 그럼 같이 내려갈 수가 있겠죠? 내려갈 땐 겁먹을 필요가 전혀 없다. 왜? 지금 이 장은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밑에다가 뭘 깔고 움직이는 시장이다? 부양책을 깔고 움직이는 증시다라는 거 절대적으로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미국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변수들을 더 체크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얘들 밑으로 부양책을 깔고 움직이는 증시이기 때문에 여전히 테마 종목 군단들은 계속 뱅글뱅글 돌아가는 이런 장세가 되고 테마 증시는 여전히 연속될 가능성이 없다. 다만 지수는 약간 변동성과 있는데 이쪽은 주로 해외 쪽에서 나오는 변수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고요. 이 부분은 디테일한 것은 좀 이따가 너튜브에서 10시 반에 뵙도록 하겠습니다.